올해 상반기 외국인 투자자들의 역대급 순매수에도 불구하고 국내 코스피는 박스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거셌던 탓입니다. 개인들이 팔아치운 종목을 사들인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서 수익을 보고 있는 가운데 국내 증시에 남아있는 개인 투자자들은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에 국내 증시에 대한 불신으로 주식을 매도하고 미국 증시로 떠나는 개인들의 추세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올해 개장일인 지난 1월 2일부터 상반기 마지막 거래일 지난달 28일까지 외국인은 국내 증시에서 23조 282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이는 한국거래소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지난 1999년 이래 상반기 기준 최대 순매수액이에요. 23조. 시장별로는 코스피에서 22조 7,981억 원, 코스닥에서는 6,058억 원을 사들였습니다. 다만 이 같은 외국인의 폭풍 매수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상승률은 5.37%에 그쳤습니다. 주가가 오를만 하면 기관과 개인이 팔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같은 기간 국내 증시에서 개인은 7조 3,799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기관도 개인보다 더 많이 12조 5,105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투자자별 실적에서도 개인과 외국인은 시비가 크게 갈렸습니다. 외국인은 반도체, 자동차 등 이 수출주에 대해 투자해서 높은 수익률을 올렸는데 IT, 2차 전지 업종에 투자한 개인은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이 7조 9,971억 원을 사들인 삼성전자였습니다. 이 뒤를 SK하이닉스 3조 8,039억 원, 또 현대차 3조 4,541억 원 이렇게 뒤를 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은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개인이 상반기 가장 많이 순매도한 종목 1위가 현대차 3조 9,709억 원, 2위와 3위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였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반대로 움직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의 상반기 수익률은 각각 2.39%, 66.08%, 47.1%였습니다. 반면에 개인의 순매수가 맞았던 종목들의 주가는 20%대 하락 중이에요. 개인이 가장 순매수한 네이버 2조 이상 순매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 SDI 1조 4,800억, 또 LG화학 1조 9천억, 상반기 수익률이 네이버 28% 이상 떨어지고 삼성 SDI 22% 마이너스, LG화학 28% 마이너스였습니다. 국내 주식에서 손실을 본 개인들은 해외 주식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외화증권 보관금액이 지난 6월 27일 기준 1280억 달러, 약 177조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 2022년 761억 달러에서 지난해 1042억 달러로 1년간 275억 달러 늘었던 외화증권 보관금액 증가율이 2배 가까이 가팔라지고 있는 셈입니다. 종목별 보관금액을 보면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순입니다. 이들 종목의 연초 대비 수익률을 보면 엔비디아가 156%, 테슬라는 마이너스 20%, 애플은 13%, 마이크로소프트가 20% 상승했습니다. 국내 주식들은 실적이나 업황, 거시 지표 영향은 물론 소위 말하는 대주주 이슈 등으로 그런 문제로 인해서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난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국내 증시에서 손실을 봤던 개인 투자자들이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탈출 기회로 판단을 하고 우상향하는 미국 증시로 옮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더 크게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국에 직접 투자하고 싶은데 얼마든지 가능해요. 미국에 직접 투자를 한다고 미국 가서 하는 게 아니죠. 한국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한국에서 직접 투자를 하는 방법 당연히 있죠. 또 한국에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미국에 직접 투자를 한다고 미국 가서 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하는 거죠. 그런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증권사 앱에 들어가서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환전을 한 다음에 미국 주식을 달러로 매수하는 거예요. 미국 주식을 개별 종목을 매수하게 되면 달러로 매수를 해야 되죠. 그런 방법이 있는데 지금은 정말 글로벌 시대예요. 투자하기가 너무너무 좋은 세상이에요. 원화로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ETF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뭐 쪽에서도 사잖아요.
전에 제가 한동안 뭐 말씀드렸죠? 갑자기 이름 잊어먹었네요. 쪼개서 매수하는 거. 그거 30만 원치 그냥 사놨다 그랬잖아요. 지금 열어보지도 않았어요. 뭐 많이 올랐겠죠? 원화로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ETF 종목들 매수하는 방법이 있고 또 원화를 가지고 달러로 바꿔서 직접 미국 주식에 사는 방법도 있죠.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이나 미국의 QQQ나 또 국내 S&P 500 ETF나 또 미국 SPY, VOO, IVV 이런 걸 또 매수한다든지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필반나를 비롯해서 에이스 미국 글로벌 반도체 또 코덱스 또 미국 반도체 이런 것도 원화로 할 수 있는 반면에 또 SMH, SOXX, SOXQ 뭐 여러 가지 종목들 그동안 많이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매수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 이것은 원화로 미국 종목들을 매수하는 방법도 있고 달러로 바꿔서 매수하는 방법도 있는데 다 같아요. 내년부터는 세금도 같아요. 그러니 본인의 취향에 맞게끔 알아서 달러로 바꿔서 하든지 원화로 직접 우리 이 종목들 계속 나오고 있죠. 앞으로 계속 나와요. 다음 달에도 특히 엔비디아를 비롯한 AI 관련 ETF들이 다음 달에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S&P 500, 나스닥 1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이 세 가지 ETF는 가장 기본입니다. 그리고 나스닥 100 안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종목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 나스닥 100 중에서도 일부가 떨어져 나가서 반도체만 따로 있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온 겁니다. 또 S&P 500과 나스닥 100도 S&P 500개 종목 내에 나스닥 100 종목들이 일부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대부분 수익률을 보면 나스닥 100, 그럼 100개 회사에 투자하는 겁니다. 충분히 분산 투자 완벽할 정도입니다. 나스닥 100 수익률 상당히 높죠? 여기 비중을 좀 더 두고 그 다음에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비중을 조금 떨어뜨려서 같이 투자하면 좋을 것이에요. 거기다가 레버리지는 저는 안 하셔도 되지만 저는 10% 정도만 꾸준히 가져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 질문 내용처럼 대부분의 궁금증 질문한 게 여러분들 거의 비슷한 내용일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투자를 해나간다 그러면 여러분들 투자로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기 트레이딩, 짧은 시간에 사고 파는 이런 거에 지친 국내 투자자들은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해외 시장에서 장기 투자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오르내리는 주가가 올랐다 내렸다는 그 폭을 변동성이라고 그러죠. 그 변동성 폭이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더 작아요. 변동성 폭이 클수록 개인 투자자들은 견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바로 2배 레버리지, 3배 레버리지, 인버스 이런 거는 변동성이 2배, 3배로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더 힘들죠. 거기다가 내년에 시행 예정인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로 국내 시장에 대한 매력이 떨어진다면 미국으로 특히 이 머니 부부, 이 돈이 이동하는 거죠. 더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